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제가 없을 만큼 뭐 규제 일변도나 뭐 총체적으로 뭐 3기 신도시 문제 또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이는 현실인데요.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의 인사이트의 역할을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이르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르지 않아요. 지금쯤 그쵸. 이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6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약세를 전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작년 또 올해 초에 전망했던 거하고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7% 정도 뛸 것 같다고 얘기하셨죠. 말씀드렸고 8, 9월에 또 오른다고 얘기하셨죠. 8, 9월에는 상승세로 갈 거다 그 말씀드렸고 거래량도 지금 국지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승세가 아니고 호조가 좀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시죠. 쭉 상승세 이어지진 그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약간 틀렸던 거는 올해 이제 한 3월 정도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 정도가 반짝 움직이고 맞아. 침체기를 겪었다가 이제 8, 9월에 재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3월 달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뭐 한두 달 늦게 조금 바닥은 쳤던 것 같고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지만 8, 9월 상승 반짝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뭐 근거는 어떤 근거십니까? 이때까지 얘기하셨던 총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자료에 입각한 또는 경험에 입각한 그런 예측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인화성이 강하다고 할까요? 예. 휘발성이 강하다고 할까? 그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장 구조거든요. 뭐 이제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살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렇죠. 대출 규제 워낙 강하고 하니까 시기별로 이사철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 그 매물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차피 없지만 그 언밸런스 속에서도 실소유자는 일부 이사철이 되면 움직일 것인데 그걸 받쳐줄 즉 공급이 없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매물이나. 근데 이제 올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은 원래 이제 2, 3월이 이사철인데 요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대출 규제가 아주 강하게 나왔던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를 못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5, 6월 지나면서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이제 재건축 뭐 이제 현금 부자들이죠. 뭐 일부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올해 재건축 움직인 성격을 보니까 투자보다는 이제 중층 재건축이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여전히 거래량이 뭐 역대 최저치라고 할 만큼 그렇죠.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1국면은 지나갔고 지금 이제 뭐 2국면에서 3국면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 변동은 거의 없으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뭐 워낙 뭐 좀 서울 아파트 경우에는 뭐 80% 가량 줄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2, 3천 건 월 이 정도 거래되는데 한 8, 9월 정도에는 한 뭐 8천 건에서 10,000건 사이 이 정도 거래는 있을 것 같아요. 8천 건. 예, 보통 우리가 실수요자만에 의해서 거래되는 양이 제가 볼 때 서울 아파트가 연간 5, 6만 건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얘기하셨죠. 예, 월 5천 건 정도. 그런데 워낙 뭐 2, 3천 건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집값 떨어질까 봐 안 사고 있는 분들이 8, 9월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뭐 8천 건에서 10,000건 정도라면
상반기에 비해서는 한 뭐 서너 배 정도 많은 수준의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또 이제 살아날까 막 이런 아뜨거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져서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또 집값 뛰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강력한 규제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요즘 말 많습니다. 허그에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인데요. 저는 그 발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물가 상승률처럼 지금 주 52시간이다 건축비 자재 굉장히 상승 요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조건 맞춰라. 뭐 이전의 가격으로 맞춰. 그러면 주 52시간이나 이런 인건비 들어가는 상승분은 얼마 안 되는 건설사나 시공사의 마진에서 그거를 소모시키고 어떤 그 대체를 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니 제가 건축주라면 저는 이런 건축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소비자도 있지만은 수요자도 있지만 공급자가 있어야 시장이 그럼요. 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격 통제라는 걸 통해서 뭐 시장에 개입하면은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뭐 보면은 그냥 공급자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요자만 뭐 생각하는. 아니 것 요즘 같은데. 매체나 이런 거 프레임 만드는 거 봐도 얼마 전에 공공 분양하는 거 뭐 그 가격 결정에 뭐 건설사들 같다 이런 시사 프로 고발 프로도 나온 걸 보면 공공주택이나 이제 서민을 위한 뭐 이런 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공급자를 과도한 불로소득을 가진 집단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저는 이제 이런 업종에 저도 있으니까 그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힘듦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 아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곽 대표님 뭐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뭐 공급자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저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편을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으면은 뭐 공급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사실상의 가격 통제를 하면 제대로 된 물량이 나오질 않는 양재 거죠. 주택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요. 좀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갖거나 예. 낮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땅값이 일단 올라갔고. 예. 거기다가 뭐 지난해에 말씀드렸지만은 비조정 지역의 대출 예. 그리고 조정 지역의 중도금 대출 만약에 비조정에 한 채라도 분양을 받으면 조정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 예.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웬만한 데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조정 지역, 인기 지역 이런 데는 땅이 없고 그나마 땅이 있는 데가 비조정 지역인데 비조정 지역은 아무도 대출을 안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상대적 저가주택 시장이 없어진다. 그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 시장이 없어지면서 저가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벌써 오래됐어요. 맞아요. 3, 4년 전에 말씀. 저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하여튼 뭐 이번 정부 바뀐 이후에는 이렇게 보니까 저가주택 시장을 없애겠구나. 물론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올해가 아닙니다. 내후년? 내년 이후에 그죠, 서서히 그죠. 나타나기 예. 시작해서 이게 뭐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은 21년, 22년 이때쯤에 아주 극에 달할 것 그렇죠. 같아요. 왜 시청자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냐면 15년부터 뭐 역대 뭐 최고의 투기 시장 뭐 이런 얘기를 해왔던 예측했던 전문가나 시장 상황이 공급 완성분이 이제 20년까지가 거의 완성분이죠. 공급량이. 예. 이제 그 이후에는 공급이 줄었죠. 그리고 4.1 대책 이후 2013년 4.1 대책 이후에는 대규모 택지 공급 안 한다고 해서 대규모 택지 공급도 안 하다가 이번에 상계 신도시가 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과 결과의 문제입니다. 2016년 말경부터 예.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된 있었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의 정책을 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말에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19년 말부터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말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 21, 22는 보시면은 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아마 20년 8월경에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부작용이라는 게 지금 뭐 정부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싶어 했던 가격이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는 다른 결과물이 이제 시장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그렇죠. 미스매칭의 결과물이 99% 나타나고요. 99%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부작용이라는 거는 매물이 없고 부르는 게 값이고 전세가 휘발성이 올라가고, 강해서 예. 불 붙어버리고 뭐 이런 거고 1%의 가능성은 그냥 폭락하는 거죠. 아예 시장이 기능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죽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원했던 뭐 10분의 1 가격이 될 수도 있는 반토막 이하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끔찍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간에 가정이 됐든 그냥 뭐죠? 상선 약수인가요? 물은 흐르듯이 가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써줬던 저희 일종의 가훈이었는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되게 좋은 그게 뭐 동양철에 가면 중용이란 말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선약수란 말이. 그런 것처럼 시장도 그냥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게 놔두면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이렇겠죠. 그렇죠. 뭐 시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 물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또는 뭐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걸 틀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는 거죠. 어디론가는 또 새서 흐르게 되는 거고 그럼 뭘 철저하게 다 틀어 막겠다. 그러면 도저히 뭐 안 되면 뚝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반영도 안 돼. 우리끼리. 결국 뭐 시장이 이기는 건데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이기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짧고 굵은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을 이긴다면 망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의 8, 9월장에 반짝 상승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수요자도 없지만 그러니까 가수요나 투자 수요도 없지만 또 공급이 그럼으로써 너무 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수요라든지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물건도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8, 9월 정도부터 나타날 거로 보인다고 얘기하셨고요. 뭐 거래 건수까지 얘기하셨어요. 한 8,000건에서 10,000건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2020년 이후에 2021년, 22년 아주 간단한 시장 원리, 수요와 공급에 어긋난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15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가 4차례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8, 9월에 만약에 이제 뭐 서울 아파트가 좀 반등한다면은 투자자들은 서울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갭이 너무 많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 8, 9월이 뭐 처음으로 외곽으로 투자자들이 그 뻗어나가는 첫 해가 될 것 같아요. 아, 8, 9월에 그 반짝 상승장의 한 기류로서 외곽 지역으로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 비조정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늘 지나고 나면 맞다라는 말은 일종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예측 전망을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가는 과정에서는 좀 그걸 뭐 우리가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나고 나서 저희가 곽 대표님하고 길게는 2013년도부터 이제 이전에 기센 부동산이라는 프로를 할 때부터 뭐 거의 저를 매주 나오셔서 얘기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지금 올해 유튜브 방송을 오비스트 TV를 한 이후에 했던 영상들 다 찾아보시면 저희가 했던 얘기들 곽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드러나는 방송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강의료 안 받을 테니까 좋아요 누르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